비싸서 못 사고 떨어져서 못 사면 투자는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법니까? 요즘 주식 참 힘들지요. 오르내림이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투자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에 반응하면요, 돈은 못 법니다. 금융회사들과 전문 투자자들에게 유혹만 당합니다. 대신 경제가 어떻든 시장이 어떻든 상관없이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직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40년 대박 열차에 탑승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돈 파는 가게에서 콘트라 TF, 즉 크고 작은 경제 순환 주기 가운데 가장 최장기 순환 주기인 콘트라 TF를 언급한 것을 세어보니까 총 5번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총 5번의 콘트라 TF 가운데 순서대로,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 총 5번에 이르기까지 만약 그때부터 목돈이든 적금식이든 전 세계 자본주의의 중심 국가인 미국 경제, 구체적으로는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난 5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번 돈은 얼마나 되었는지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요즘 전 세계 주식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반도체 업황 이슈에 대한 생각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오늘 또 직진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콘트라 TF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크고 작은 경제 순환 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트라 TF는 50년에서 70년에 이르는 가장 최장기 경제 순환 주기를 뜻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정설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렸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최장기 경제 순환 주기이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역시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나 콘트라 TF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같은 콘트라 TF가 산업혁명과 같은 엄청난 변혁을 초래하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000년 닷컴 버블, 즉 인터넷의 태동을 새로운 콘트라 TF의 시작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열풍 역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40년 이상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40년 대박 열차를 탑승했다고 말하는 이유이고, 오늘 또 나는 직진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견해 차이는 다양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콘트라 TF를 포함한 거의 모든 경제 주기가 그렇지만 특히 콘트라 TF처럼 초장기 상승 주기라는 것이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길게 보면 결국 오르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콘트라 TF 경제 순환 주기 속에서 2, 3년 주기의 짧은 9,000회째 파동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10년 주기의 죽을라 경제 파동, 사실 죽을라 경제 파동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 순환 주기가 최장기 경제 순환 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직진한다는 것은 오늘 또 오르고 내일 또 오르고 올해도 오르고 내년에도 오르기 때문에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면 결국 오른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직진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으로 투자해야 하고, 특히 목돈이라면 성장형이나 배당형 또는 자산 분산형 등으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르더라도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면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한국 코스피를 100조 원 이상 팔았더라. 이런 이야기는 뉴스만 틀면 나오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삼전닉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매도가 압도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외국인이 무려 100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현재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참고로 올 연초에는 33.3%였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이 올 한 해 100조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무려 40%가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동안 삼전닉스가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일전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주식 종목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한국 대표를 지냈던 분이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집을 넓힐 때나 애들이 결혼할 때마다 목돈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우리 사주로 받아놓았던 엔비디아를 팔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주식 평가액이 더 많다. 왜냐하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줄기차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스피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이 떨어진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미국 경제, 구체적으로는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2배 이상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발표된 물가 지표,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6%, 연율로 환산하면 무려 3.8%씩이나 급등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당연히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주식시장에 얼어붙으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한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입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한 브로드컴이 앞으로의 AI 반도체 매출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반도체 고점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확장시켰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물가는 기업 실적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이란 전쟁의 영향이 큽니다. 예컨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5.6%씩이나 상승하면서 에너지 상품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즉 이것은요,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리면 물가 압력도 크게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시차는 필요하겠지만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는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새로 취임한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트럼프가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반도체에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경기 순환 주기와 비슷한 뜻입니다. 즉 반도체는 필요하지만 수요가 영원하지 않다. 수요가 꺾이면 재고가 쌓이죠. 자, 그런 사이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개별 기업들의 매출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개별 기업의 문제를 시장 전체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즉 지금 중요한 것은 금리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지금 투자해도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저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직진하는 이유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지난 10년 동안 콘트라 TF에 대한 이야기를 5번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2019년 7월 10일입니다. 그때 영상 제목이 반년만 더 버티자 50년 대호황이 시작된다,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되면 그때의
단기적인 이슈는 무시하십시오. 단기적인 이슈는 항상 바뀝니다. 다만 콘트라 TF에 대한 설명만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어쨌든 그때부터 지난 5월 달까지 6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개월수로는 82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이후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컨대 요즘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슈가 금리 인상이죠. 그런데 지난 2022년에도 금리 인상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지금은 또 미국, 이란 전쟁이 추가해서 터졌고 또한 지난해 4월 달에는 소위 해방전쟁,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82개월 동안 있었다 이런 뜻인데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 같은 기간 동안 내 돈을 투자했다면 얼마나 벌었을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2019년 7월 10일 기준 그때 나스닥 지수는 놀라지 마십시오. 8,202에 불과했고요. S&P 500 지수조차 2,99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죠. 즉 2026년 5월 말 기준 5월 29일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6,972 그리고 S&P 500 지수조차 7,580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6년 10개월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10일부터 지난 5월 말일까지 총 82개월 동안 만약 내 돈을 나스닥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고 S&P 500 지수에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난 82개월 동안 나스닥은 연복리 17.5%씩 올랐습니다. S&P 500 역시도 연복리 13.5%씩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때 내 돈 1억 원을 나스닥 지수에 투자했다면 지난 5월 말에는 무려 3억 3천만 원이 되었고 만약 그때 S&P 500 지수에 내 돈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2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즉 6년 10개월 돈 파는 가게에서 콘트라 TF를 처음 이야기했던 2019년 7월 10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82개월 만에 내 목돈이 나스닥은 3배 이상, S&P 500은 2배 반이나 불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목돈이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아니고 그때부터 매달 조금씩으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때부터 매달 100만 원씩을 미국 나스닥 또는 S&P 500에 82개월 동안 투자했다면 저 원금은 각각 8,200만 원이었겠죠. 그런데 수익금은 미국 나스닥에 투자한 경우 약 7,600만 원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면 1억 5,800만 원, 거의 2배쯤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미국 S&P 500에 투자했다면 수익금은 약 5,300만 원으로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면 무려 1억 1,350만 원씩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들 예컨대 전쟁이나 물가, 금리 인상 등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졌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만약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때 목돈을 한 방에 투자했다면 2~3배씩이나 벌었고 목돈이 없어서 매달 적금식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투자해서도 얼추 2배 가까이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달라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나스닥이 좋냐, S&P 500이 좋냐, 한국 코스피가 좋냐, 반도체가 좋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40년 대박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리든 내일 오르든 상관없이 계속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기교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과 성실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자는 종교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어떤 경우에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윳돈이어야 한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직진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에피소드로 오늘 말씀드린 기간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심지어 미국 이란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거금을 투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전쟁통에도 내 돈은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나는 직진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들의 알토란 같은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